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지노믹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한의학에서 사용 가능할지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 더 쉐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다수 아시겠지만 한의학과 프리시즌 메디슨은 굉장히 많은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서 프로페서 탕이 얘기했듯이 여러 이제 우리가 고전에서 이미 어떤 패턴을 나누고 어떤 특징들을 인디비듀얼라이즈 시켜갖고 트리트먼트들을 우리가 이제 레코멘드 했던 거가 지금 현대에서 P4 메디슨, 뭐 프리시즌 메디슨의 어떤 컨셉으로 지금 다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많은 그래도 뭐 제마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많은 한의계에서 이런 지네틱 어널리시스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더더욱이나 좀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놀랬던 게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사정이 양방하고의 어떤 치열한 대립 속에 있고,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기 이준환 박사님도 계시는데, 이게 한의학이 먹히려면 하버드 마크가 찍혀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역수입돼야지만 이게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어떤 슬픈 현실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된 몇 가지 연구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굉장히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 앞서서 뭐 여러 연자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 좀 드리고, 그 외에 좀 리미테이션과 이제 퓨처 디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스피리트, 이 스피리트가 우리 트래디셔널 코리안 메디슨하고 굉장히 쉐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프리시즌 메디슨 컨셉에서 뭐 사상 체질이던 그다음에 여러 변증, 뭐 한열, 기허, 뭐 이런 여러 패턴 다이그노시스가 결국에는 프리시즌 메디슨의 하나의 메소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궁극에 지금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노믹스 데이터가 지금 멀티오믹스 데이터로 나갔고, 이런 멀티오믹스 데이터가 결국에는 우리가 꿈꿔왔던 이 트래디셔널 코리안 메디슨의 어떤 컨셉을 실질적으로 더욱더 밸리데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좀 더 우리가 데이터가 리프로듀서블한, 좀 더 어브젝티브한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상 체질 관련돼서 이제 국내 연구가 대부분인데, 여하튼 이런 사상 체질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이런 패밀리 데이터에서 이미 헤리터빌리티,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한 50%, 이거 굉장히 유전율이 높은 거거든요. 50%. 우리가 옆에 이 그림이 이제 하이트 얘기하는 키가 유전율이 굉장히 높은 트레이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50%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거의 이제 유전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많은 스터디에서 여러 로커스, 이제 지네틱 로커스 유전자 자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링키지 어널리시스 같은 건 이제 요즘엔 쓰지도 않는 방법인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이런 방법들로 이런 뭐 크로모좀 8, Q11 리전, 뭐 크로모좀 11, Q12, 2 리전들이 이런 사상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게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라고 해서요. 어떤 하이퍼세스를 갖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진이 어떤 트레이트하고 연관돼 있지 않고 그냥 하이퍼세스 프리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트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해봤을 때, 이거 이제 코리안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갖고 해봤더니, 이 3Q27 리전은 태음과 관련돼 있고, 15Q22는 뭐 소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련된 로사이, 이제 이런 유전자 위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렇게 제시된 유전자 위가 우리가 보면 이런 뉴로 디벨롭먼트라든지 메타볼리즘이라든지 흔히 이제 사상 체질과 연관시킬 수 있는 컨셉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타볼릭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태음인 같으면 좀 더 비만할 수 있는 어떤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볼릭 텐더시가 오비소티 쪽으로 가는 거, 어떤 메타볼 레이트가 좀 더 이렇게
디크리스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메타볼릭 스터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컨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터디 진행됐던 퍼블리시된 논문들 이제 소개해드린 거고요. 여기 또 FTO 같은 유전자 굉장히 페이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비시티 리스크 진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체질과도 좀 연관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체질과 지네틱한 어떤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그 shared 그 스피릿 어떤 그 정신을 굉장히 쉐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컨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큐펑처입니다. 우리 침치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제 연구 이렇게 지네틱한 연구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진들이 리포트 됐는데 그 진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이런 진들이 can modulate analgesic response. 우리가 어떤 아날제식스를 먹었을 때 그 리스폰스를 프리딕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페인을 우리가 메저하잖아요. 뭐 바스라든지 NRS 갖고 메저를 하는데 이런 페인도 우리가 지네틱 팩터에 의해서 디터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페인을 잘 느끼는 사람인지 페인을 덜 느끼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지네티컬리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어떤 침 치료를 했을 때 우리 침 치료의 반응이 좋은 환자냐 안 좋은 환자냐 우리는 여태까지 RCT라는 뭔가 우리 치료가 좋다라는 거를 프루브해야 되는 어떤 가장 솔리드한 툴로서 RCT를 제시했는데 이거 다 미국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에서는 더 이상 아큐펑처가 어떤 심튼 컨트롤에 에피커시가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파퓰레이션을 셀렉션해서 그 환자들한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에는 이 아로마타이즈 이니비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브레스트 캔서 페이션트가 이제 수술 끝나고 어주번트로 이제 먹는 약입니다. 이제 이런 약들이 갖고 있는 주된 어떤 어드버스 이펙트가 이 아스트랄지아 조인트 페인이에요. 조인트 페인에 우리가 당연히 침 치료할 수 있죠. 그럼 그 침 치료를 했을 때 침의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 카테콜 오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콤트라는 진이고요. 그 콤트의 대표적인 스닙이 요 RS4680.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 프로틴 콤트라는 프로틴에서 158번째의 아미노 엑시드가 이 발린이 메티온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테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닙 때문에 뮤테이션이 됐는데 이런 것들 갖고 컨비네이션을 해봤더니 여기 이제 요 테이블 보시면 아큐펑처 리스판더랑 넌 리스판더를 요 마커로 굉장히 분명하게 디스크리트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치료를 했을 때 효과 있는 환자들은 이런 마커를 갖고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핫플래시. 우리가 이제 많은 유방암자들이 이제 그 유방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에스트로겐이 디플리션 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핫플래시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그 핫플래시에도 우리가 침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죠. 침치료를 적용했더니 이제 요건 뭐냐면 아큐펑처를 적용한 거랑 이제 약물, 핫플래시에 대한 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한 거는 6개의 스닙을 갖고 컨비네이션을 했어요. 6개의 스닙 갖고 컨비네이션을 해갖고 어떻게 프리딕션 하느냐? 아큐펑처의 리스판더랑 넌 리스판더를 구분하는 데에서 요 6개의 마커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약물에 대해서는 핫플러시에 대한 약물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못한다. 즉 요 기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페인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효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침에 대한 효과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또 이런 불면에 대해서도 여기는 두 가지 진, 콤트라는 진과 NF 카파비 진을 갖고서 아주 디스크리트하게 리스판더랑 런 리스판더를 구분할 수 있었죠. 이 오른쪽에는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행동 교정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혀 이 마커가 워킹하지 않았다. 계속 리커런트하게 굉장히 솔리드하게 요 해당되는 지네틱 마커가 우리가 그 아큐펑처 리스폰스를 프리딕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또 어떤 거냐면 이거 크로닉 페인에 대해서 캔서 서바이버의 아큐펑처였는데 이건 3암입니다. 그래서 3가지 인터벤션을 했어요. 퍼스트는 일렉트로 아큐펑처, 세컨은 이침 오리큘러 아큐펑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주얼 케어 갖고 세 가지 트리트먼트를 했고, 여기서 비교한 게 앞서 얘기한 콤투진입니다. 똑같은 스닙을 갖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티오닌 캐리어가 있었을 때 훨씬 더 better response를 보인다. to electroacupuncture한테. 그렇지만 이 오리큘라 이 이침이라든지 유주얼 케어에서는 우리가 이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요 이제 오피오드 리셉터 관련된 쥐도 우리가 이제 뭐 트라마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페인 컨트롤에 대한 리스폰스를 프리딕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쥐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콤트, 그다음에 TRBV1 앞서 나왔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여하튼 요런 쥐들이 센서리 뉴런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쥐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응용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 우리가 아큐펑처의 어떤 트리트먼트를 프리딕션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어떤 에비던스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침 치료를 할 때 그냥 환자가 왔을 때 침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네틱 스크리닝을 하고 이 환자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전침을 놓을지 그냥 침을 놓을지 침을 몇 회 놓을지 뭐 이런 어떤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셀렉션할 수 있는 어떤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도 우리가 이제 현재 뭐 여러 약물들이 그냥 무더기로 블라인드하고 랜더마이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겟하는 프로틴이 있으면 그 타겟에 대한 어떤 그 프로틴의 뮤테이션이 있다던가 그래서 셀렉티드 파퓰레이션의 어떤 약물을 트라이 하거든요. 즉 그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이 같이 동반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 치료를 할 때 이렇게 지네틱 마커를 이용해서 스트리트파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런 인터 인디비주얼한 어떤 베리애빌리티도 이렇게 디크리스 시킬 수도 있고 스태티스컬 파워를 올려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비던스를 더 잘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 임상에서 요런 제가 말씀드린 요런 쥐인들을 우리가 컴비네이션해서 마커로 쓸 수 있게끔 아직 리서치 레벨 수준이지만 요 클리닉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로 이제 허벌 메디슨이죠. 앞서 허 교수님이 이제 여러 그 ADME 관련된 얘기 해주셨고, 즉 지금 사실 이제 이 캔서 트리트먼트에서요, 지금 뭐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뭐 프리시전 메디슨은 거의 진짜 뭐 어배로 하면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브레스트 캔서라고 해도 다 똑같은 브레스트 캔서가 아니고요. 그 진호 타입에 따라서 약이 완전히 다르고 트리트먼트 그 코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PK 관련된 ADME 관련된 P450 엔자임이라든지 UGT, 트랜스포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앞서 제가 뭐 태음인, 소음인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즉 허브에 대한 우리가 어떤 분들은 fast 메타볼라이저 있고 어떤 분은 slow 메타볼라이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define 할 수 있을 거다. 이 지노믹 데이터를 갖고요. 그리고 또 세컨 이슈로 오늘 또 앞서서도 막 많이 이제 어떤 허벌 메디슨의 세이프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유전적으로 보면요, 이 HLA-B 알릴은 굉장히 well-known 리스크 알릴입니다. 그러니까 for injury, 그러니까 리버 인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알릴이고요. 이것들은 이미 뭐 너무나도 잘 well developed 되고 well known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크리닝 시스템에서 갖고 있다라면 좀 더 한약을 쓸 때, 안전하게 쓸 수 있고 하이 리스크 그룹을 우리가 좀 더 피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국 예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 시즌에 뭐 여러 가지 약들을 자기네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근데 얘네들이 그걸 치료제를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지노믹 테스트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노믹 테스트를 해서 이 AC2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코비드 19이 이제 이렇게 그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올 때 굉장히 중요한 키 롤을 한다라는 게 알려졌고 여러 사이토카인 베리언트들은 이뮤놀로지 펑션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스트 리스판더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허벌 메디슨의 좋은 효과를 보는 파퓰레이션을 셀렉션하겠다.
단순히 한약이 그냥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정리된 건데요. 아까 말씀대로 이거 앞서서 홍콩 무슨 교수님이 전 세션에 홍콩 교수님이 발표하시는데 여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한약재들이 이제 독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독성들도 이렇게 지네틱 타입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우리 그린티, 녹차 이거 많이 먹잖아요. 녹차가 사실 간 보호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느 캐리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리버 인저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초 많이 쓰잖아요. 감초에 대해서도 우리도 감초 부작용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네틱하게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 데이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국에서 코비드 19에 관련돼서 이제 개발한 건데, 나왔듯이 인터루킨 6 베리언트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한약제에 의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의 진보, 이제 어떤 어드밴스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상원 교수님이 또 여러 이제 데이터 컬렉션 하는 거, SOP 만드시고 하는 거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즉 우리는 지금 데이터셋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테크닉이 이게 사실 이제 다 돈인데, 결국에는 하여튼 이런 오믹스 데이터들이 계속 어큐뮬레이션 있고, 이런 오믹스 데이터를 우리가 인터그레이션하는 작업들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파퓰레이션이 다이버스해야 돼요. 헬스 파퓰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프리디지즈, 우리 미병이라는 비병,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있는 어떤 우리가 질환이라는 게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코호트, 로버스트한 코호트가 우리 한의계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의학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하셨던 이 코리안 메디슨 대전 시티즌 코호트가 저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KDCC에서 여러 이제 한의학적인 피노타입이 같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스몰 파퓰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이제 GWAS 스터디를 하면요, 요즘에 보통의 어떤 일반적인 단위가 10만 단위입니다. 10만.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전 코호트도 2,000에서 4,00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더, 그리고 또 나죠, KDNA 사업, 이제 KDNA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제 100만 대한민국 코호트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한의학적인 인포메이션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AI 얘기 많이 하죠. 머신러닝 모델, 하여튼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없으면 다 무용기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솔리드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이런 메서드들이 자꾸 생기죠. 이 메서드 생기면 우리가 더 많은 캔디데이트 지인과, 특히나 한약은 멀티 컴포넌트, 멀티 타겟, 이거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과거엔 어렵지만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이런 데이터가 점점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래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이런 허브를 갖고서 이런 다양한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캔디데이트 주인과 릴레이트된 마커를 찾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아주 단순한 초보적인 어떤 싱글 뮤테이션에 의해서 얘다 쟤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인터그레이션 해갖고 좀 더 정밀한 어떤 프리스크립션을 가능하게끔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한계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클리닉스,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임상과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핸들링하는 이 오믹스 관해서의 어떤 간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야 될지, 지금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 임상에서 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임상에서 쓰여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Professor Tang이 emphasized the standardization of the TCM.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게 스탠다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할 때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리프로듀서블 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밸리데이션하고 그렇게 접근해야지 될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크고 다이버스한 코어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인포메이틱 툴들을 갖고 했을 때 단순히 뭐 저도 약간은 죄의식 있게 하지만 이게 논문을 위한 논문들을 막 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니야 좀 미케니스틱한 어떤 전체 홀 뷰를 제시할 수 있는 컨셉으로 우리가 이런 인포메틱스 툴이 서포트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뭐 그다음에 에스닉 프로블럼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세션에서 데이터 저기 개인정보 뭐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좋은 마커들이 있어요. 그 마커들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진단에 서포트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침치료, 뭐 허브, 뭐 이런 것들의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를 좀 더 인크리스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요. 넘어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은요, 최근에 저희 그 IM이라는 저널, 여기 이제 저희 아이삼스하고 관련돼 있는 그 여기 저널에 퍼블리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는요, 이 페이퍼에 제가 잘 기술해 놨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연구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거든요. 한열이 그나마 다른 어떤 패턴에 비해서는 좀 더 솔리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열을 고른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리터러처하게 이제 이런 한열의 캔디데이트 마커들을 쭉 찾으려고 했고, 리터러처하게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이 한열과 관련된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서머 레귤레이션, 우리가 열 조절과 이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오른편에 있는 논문은 그 대전대 유하승 교수님 그룹에서 임상 연구 시작하면서 같이 지노믹 데이터 이제 모으신 게 있어갖고 그 한열변증 한 거랑 이제 엮어갖고 요 세마포르디가 하나의 그 이런 한열변증의 하나의 그 마커로서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도 이제 최근에 억셉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카탈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이제 모은 건데, 그 연구들을 통해서 한열변증과 뭔가 엮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더 제시해갖고 조만간 이제 퍼블리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여튼 지노믹 기반으로 해서요,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 언제든지 콜라보레이션 환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연구해서 한의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